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정구천입니다. 여러분들 이직을 하실 때 그리고 취직을 하실 때 가장 번거로운 과정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 단연코 1순위는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봐도 취준생분들이 가장 간소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무려 90%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글 쓰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로드나 챗GPT 써가지고 어느 정도 양질의 글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아일보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챗GPT를 통해서 만든 자소서와 그리고 컨설턴트가 첨삭해준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제 눈에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챗GPT 자소서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소서를 요구하는 걸까요? 실제 이직의 재료는 경력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경력이 핏하지 않으면은 자소서에 눈길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사의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은 기업인데 영문 레주메만 2장 이내로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반면에 또 너무 좋은 기업인데 되게 자소서 문항을 7개, 8개, 9개로 상당히 좀 지원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그리고 AI를 통해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왜 자소서를 요구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수단을 통해서요. 이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채용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의 본질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진행했던 과제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시면 되게 심플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는지. 일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같이 일할 동료로 보기에는 어렵겠죠. 반면에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막연한 문장을 이직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력, 평판, 명분,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직의 재료가 경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실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기업에서 보지 않겠죠. 정말 충분한 명분을, 충분한 이익을 설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대이직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이직이 잠시 둔화되었지만 직장인들 중에 지금 이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직장인들의 80%가 지금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인의 41년 이내에 이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꼭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가 대두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비효율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앞서 제 기업 중에 자소서 문항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그 자소서 문항을 보고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회사에 이직을 할 사람만, 진짜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직을 하게끔 하는 1단계 관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시대에 가장 비효율적일 수 있는, 가장 진부한 수단일 수 있는 자소서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통계에서 자소서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소서는 간소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채용할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직의 필요 충분 조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실력, 평판, 명분, 이익이요. 근데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영역이거든요. 실력, 과연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평판, 이 사람이 다른 사회생활에서, 조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명분, 이 사람의 이직 사유,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이익,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경력직이라고 하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경력이 그리고 조직생활이 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신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실력? 기업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판,
없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명분은 줄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결국은 잠재성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이직의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명분을 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소서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의 스펙, 학력, 자격증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네, 알겠어요. 자소서 중요한 거 알겠어요. 자소서 안 없어지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저는 면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오답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 글을 읽어보고 이 사람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원 동기를 적었는데 그 회사의 찬양 일색으로만 적었어요. 이 회사는 세계 1등이기 때문에 1등인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내가 가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겠죠. 네. 반면에 이 사람이 각자의 본인의 스토리를 적었어요. 정말 학원이나 GPT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언어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문법에 맞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 궁금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자소서라고 생각이 돼요. 꼭 자소서에 어떤 법칙을 따르거나 하지 않더라도요. 사실 제가 취업을 할 때는 그만큼 뭐 따로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입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취업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10년간 헤드헌터를 하면서 저는 제 직장 생활에 많이 대입을 해봐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야,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깨지겠죠. 숫자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깨지겠죠. 네, 그 후속 질문에 답이 없다라고 하면 깨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보고서는 결국 핵심을 담아야 되고 눈에 익히게끔 써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식이고요. 그리고 숫자가 없으면 또 어떤 근거가 없이 주장하기에는 공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험들이나 근거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소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류에서부터 채용할 때까지 회사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왜 지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결국 지원 사유랑 회사 기업 방안이겠죠.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거 잘해요.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 이런 사람 뽑으시죠? 그게 바로 저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국 지금 현 시대에 요구하는 자소서는 진정성 있는 후보자 그리고 같이 일할 동료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여러분이 완벽한 문장에 대해서 글을 쓸지라도 결국 서류는 스크리닝이고 면접은 셀렉팅이거든요. 서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고요. 면접은 확신을 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을 너무나도 잘 썼는데 이것이 여러분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조나 여러분의 목소리나 여러분의 자신감이 이 글과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확신을 줄 수 없겠죠.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훨씬 더 일관되게 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 어떤 템플릿, 어떤 표현을 찾기보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문장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채용은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과정입니다. 같이 일할 동료라 하는 것은 실력, 평판, 명분, 이익에 확신해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능 자소서, 어떤 만능 기존의 템플릿을 그리고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채용은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과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주시면 저도 쑥과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